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관공서 여승무원과 50대 주부 살해 아산의 사건에 이어서 안매장하고 오늘은 시방에서 납치 흉기를 휘두르 범죄가 휘두르자 기준을 경찰에 불러서 붙잡혔습니다. 특별합니다. 찔러 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번이나 조기가 개입수도 바랍니다. 자, 가면 체증부터 한다. 저희도 근무하면서 고소, 고발, 진청 이런 걸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소 고발을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가족들과 만나는 그때 그래도 또 가슴도 뭉클하는 경우도 있고 출소를 시켜놓고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럴 때는 너무 기특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도심과는 다소 떨어진 이곳에 허락된 이들만 출입 가능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도소 안쪽 통행이 허가되는 건 호송 차량뿐입니다. 여기엔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구 교도소로 신입이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입소 절차 진행할 건데 먼저 본인 확인 절차 거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어떤 죄로 들어오셨죠? 사기로 들어왔어. 네, 주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대구 달서구 1 아이오. 맞죠? 신입 수용자는 2명. 수용복으로 환복을 마치면 소지품 파악이 이어집니다. 기타 바지 하나, 흑색 긴 바지 있습니다. 기타 바지. 주머니에 기중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본인 사용하기에 휴대폰, 담배, 시계 이거 별도로 본 기준품 있어요. 담배는 폐기 품목이에요. 이 폐기하겠습니다. 글자 위에 하나 찍으세요. 그렇죠. 자, 무인으로 봉인할 겁니다. 신입 수용자의 물품을 정리 보관하는 건 민원과 교도관의 업무.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수용자가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짐을 나르는 일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크거나 무겁진 않지만 개수가 많아 짐을 적재적소에 정리하는 게 이 일. 이거는 오늘 포항에서 입은 수용자들. 이 수용자들이 처음 신입으로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처음 입고 온 옷들입니다. 저희 소로 오니까 이 최초 입고 왔던 옷들이 그대로 저희 소로 오게 된 거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는 2,800여 명. 같은 수만큼의 짐이 이곳에 출소할 때까지 보관되죠.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크기가 엄청 커요. 번호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경력 15년 차의 이호준 교도관은 여러 부서를 거쳐온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강조하는 필수 자질은 꼼꼼함. 여기서는 아무래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고 방지가 제일 본연의 임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차 확인하고 또 보고.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인 수용동입니다. 거실이라 불리는 생활 공간은 죄질과 형량에 따라 홀로 쓰는 독거실과 여럿이 함께 머물 혼거실로 나뉘죠. 어디 아파요? 예?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어. 앞에 그거 뭐지? 목이 치우지. 바로 있거든. 수용자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교도관의 일. 영치금 줘요. 알았어요. 내가 좀 이따 해줄 테니까. 신경 쓸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출실할 때 나올 때 수능업을 차고 나오는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수용자들은 적결이나 진료 이런 걸 내보내고 있고요. 예, 나머지 여기서 운동, 뭐 목욕, 뭐 이런 거 이발 각종 그런 것도 실시할 때 근무자 보조 근무자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이 수용동은 교정 사고의 우려가 큰 대상자 18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고정근무자 교육 진영입니다. 혈압약이 추가로 그러면 증액돼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아, 지금 혈압 190 나온다고 자기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교정 교화로 이끄는 첫걸음이라고 교도관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교도소에서 신경 쓰는 건 수용자의 건강 관리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해 대구 교도소엔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약 인원이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되시겠나요? 하루에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장약, 고혈압약, 당뇨약을 비롯해 시중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주요 약품 대부분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화돼 신부전을 앓는 수용자들의 치료 시설도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치료도 손쉬워졌지만 무엇보다도 외부 병원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죠. 때문에 진료 과목도 다양합니다. 치과 진료 오세요. 볼게요. 치과 진료를 받는 건 공중보건이, 그 곁을 지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고 치석 제거 좀 할게요. 그게 무슨 놀라고 좀 싫어요. 치과 진료 보조 업무를 맡고 있고요. 현재 12년차 교도관 최병인이라고 합니다. 교도관이셨어요? 예, 교도관입니다. 이전에 이제 간호사 생활 잠깐 하다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간호 경력자를 뽑는다는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일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데요. 옆에서 물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게 됐다죠. 둘, 셋, 넷, 다섯. 혹시나 이제 분실되거나 하면 이게 혹시나 이제 수용자들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흉기로 될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아직까진 사고가 없었답니다. 그날 오후 공기가 훈훈해지자 수용자들이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담장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곳. 문이 열리면 수용자들은 이 운동장에서 30분간 운동을 합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기 쉽죠. 바람을 쐬며 건강도 챙기는 운동 시간은 꼭 필요한 일과지만 교도관들에겐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추운 날씨에는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그 위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향하는 어디에든 그 곁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교도관의 오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이버 주소에서 정희경 기자님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네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에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까지 완전
감사합니다. 대구교도소의 교도관들은 4부제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언제든 대부분의 교도관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순번대로 밥을 먹고 정해진 밥대도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은 그때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일찍 먹습니다. 지금이 보면 한 5시 한 20분, 30분 정도. 지금 먹고 들어가야지 이제 근무 쭉 쓸 수 있거든요. 주어진 식사 시간은 단 30분. 근데 그 다 30분 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는 시간은 한 10분, 15분. 네. 왜? 이도 닦아야 돼요. 빨리 교대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 교도관들이 한 장소로 모입니다. 근무교대 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에 특히 날씨가 내일 춥거든요. 엄청 추워요. 그래가지고 혹시 응급상황이 생겨 의식이 없거나 중증이라든지 판단되면 신속하게 그 상황 대처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1일 중점 점검 사항은 거실 비상벨 점검 및 인식표 부착 여부 점검이었습니다. 피공자 이송 1명, 비송 13명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합시다. 야간 근무엔 교도관이 최소한으로 배치됩니다.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는 더욱 긴장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교도소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많기 때문이죠. 저녁 식후 약을 바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나눠주면서 확인을 하고요. 확인한다는 게 먹는 걸 확인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약을 모아서 먹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교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요. 이제 끼니별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거죠. 약 받으세요. 네. 인원 점검하고 왔고요. 현원 지금 89명인데요. 가면서 특이사항 확인하고 게시판 보면서 이제 인원 맞춰보고요. 자, 일괄 소등합니다. 이제 꼬박 밤을 새우는 경계 근무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제복 공무원 꿈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뭐 좀 더 강한 직업 정신은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더 바른 길로 이제 끌어보겠다 그러한 마음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마음대로 뭐 강하게 한다고 이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렇듯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융통성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수용자들이어도 다독여줄 사람 다독여주고 이제 뭐 이제 뭐랄까요, 규율대로 해야 될 사람 또 규율대로 처리하고 뭐 약간 연차가 쌓일수록 그런 노하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별탈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길 교도관들은 밤마다 되뇌일 테죠. 다음 날 오전,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갖가지 인사가 넘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종일 처리해야 될 편지양입니다. 몇 통? 일반하고 다 합치면은 저희 하루 들어오는 양은 1000통에서 한 2000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 복귀과 그 중에서도 서신팀이 수용자들에게 온 편지와 등기, 소포들을 관리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엑스레이 검사.
이거 좀 많이 찍혀 있죠. 오죽했을 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금속 재질 이런 거는 선명하게 잘 보여요. 클린. 요 외부에서 고르는 뭐 물품 편지다 보니 그러니까 일단 러프하게 1차적으로 해서 먼저 위험한 어떤 물건이 동봉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뭐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저 엑스레이 물품 검색기를 일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속에 발견된 서신들을 1차로 추리고 우편물을 모두 사무실로 옮깁니다. 조그만 물건 하나도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는 곳. 내용물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고 있죠. 처음 하실 때는 좀 잘라먹고 하시겠죠? 예. 처음에 그런 적이 좀 있었었죠. 또 예전엔 가위로 일일이 잘라내느라 굳은 살이 배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들여온 게 전동 가위와 작두라죠. 서신팀은 모두 4명. 많을 땐 한 사람당 500통의 우편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바깥과 연락하는 창구이자 지루한 교도소 생활을 견디게 하는 편지. 수용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건 알지만 여긴 교도소. 평범한 것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사진도 오네요. 예. 규정이 엄격합니다. 그 본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비속,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속, 동식물 나오는 사진, 그리고 처우상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 외에는 못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사진, 술 사진 이런 부분들, 담배 사진, 강아지 사진 이런 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폐기하고 넣어주든지 아니면 전량 반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안에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은 꾸준히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종의 뭐 어떤 스티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편지에 스티커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티커 안에 이제 마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은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반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마음으론 안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 교도관의 숙명입니다. 이게 일상 2번사 기동수사 기능 제공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일단 가보자. 긴급 상황입니다. 자, 가면 체증부터 한다. 자, 체증하고. 자, 2사람 그만하고. 자, 자리에 앉고 한 사람씩 이쪽으로 와서 보호장비 사용할 거니까 앞으로 오세요. 수용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교도소의 모든 수용자를 관리하는 보안과 소속의 기동 순찰팀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고 해결하는 게 이들의 임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현재 그 같은 거실에 있는 수용자 2명이서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가 출동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진압을 해서 팀 사무실에 인계를 하고 철수하는 길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저희 대구교도소는 수용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한 10몇 건, 20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필수. 다른 교도관들은 비상시에만 장비가 허락되지만 이들은 예외입니다. 저희도 보호하고 뭐 지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수용자한테 필요한 동행이나 제압한테 필요한 수갑, 그리고 휴대용 분사기, 3단봉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스총까지도 가지고 휴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제일 무서워할 만하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일반 직원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좀 싫은 말을 많이 합니다. 지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악당 같은 그런 존재로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근무하면서 수용자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 진청 이런 걸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근무복에 이름도 없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근무복에 이름이 있는데 저희는 계급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다행히 소동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곳.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가장 신경 쓰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수용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이런 경우 있어서 환자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출동해서 저희 팀원이 제일 먼저 가서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용자가 사실 심정지까지 왔는데 살아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 작년에 같은 건 좀 기억이 나고요. 일단 뭐 저희 팀원들이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여기서 2년, 3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교도소 교동시사팀에 뭐 슬로건이 있습니다. 유고위고라고. 유고위고. 네, 내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도소 교동시사팀의 슬로건입니다. 네. 대구교도소에선 건축시공, 목공, 용접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죗값을 치른 뒤 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하게 돕는 것, 그것이 교도관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금 천천히. 천천히. 자, 이쯤 와서 다시 예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도 여기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 보니까 저보고 사복교도관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횟수로 28년 2개월째. 저희 용어로는 29년 차라고 얘기를 하죠. 29년 차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배우는 수용자는 32명. 혼자서 가르치려면 바삐 누벼야 합니다. 양쪽 모재 녹는 게 보여? 네. 오케이. 양쪽 모재가 동일하게 다 녹아야 돼. 네. 여기는 이쪽이 안 녹았는데. 이쪽이. 이쪽, 그래서 중간에 내가 양쪽 모재 다 녹았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다음번에 여기 연결할 때 힘드는 거니까 연결할 때 좀 조심해서 하고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요? 연결해서. 네. 훈련생들은 다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 예, 비교적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성과도 비교적 괜찮고요. 24년도 작년 연말에는 시험 친 모든 인원 전원 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되게 감사하죠. 아마도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다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출소해서 나갔을 때 또다시 직업이 없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출소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삼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 거죠. 교도관. 이 농품이 제로로 될 때까지 바로잡아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얘는 뜨문뜨문 겹쳐지는 거죠. 나중에 여기가 그들이 있기에 수용자들은 새로이 사는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좋겠다, 이런 일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매일 새로운 수용자가 입소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이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조사해가지고 신청 대상자를 선발해서 법무부 장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매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정부양 가정 또 한 명의 수용자가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동 청소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 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 징벌이나 조사를 받게 되면은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잘 해주시고. 험난한 길. 그런데도 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은 뭘까? 저희가 10시
딱 정각 10시가 되면은 정문을 통과해서 가족들과 만나는데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달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또 가슴도 뭉클하는 경우도 있고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그때 제일 많이 느낍니다. 예. 이호준 교도관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출소를 시켜놓고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반면에 이 보관품 업무를 할 때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출소를 했는데 제가 보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저를 보게 됩니다. 예. 그때는 기분이 좀 그렇죠. 예.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해요. 마지막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는 보면 이제 아는 척 안 할 거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입술 끝 가벼이 흘리는 것 같은 그 말을 한 명 한 명 빠뜨리지 않고 건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문을 다시는 넘지 않기를. 구주 현재원 18병.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은 그렇게 매일 기원하며 오늘도 교도소를 지키고 있습니다.